예,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박진석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뭐 1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도 예.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실적은 공시가 안 되었죠? 예, 공시는 안 됐죠. 안 됐지만, 뭐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증권가나 예.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어차피 나와 있고, 예. 또 4분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면, 최고 실적 경신한 거 아닌가라는 식의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좀 결과는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예, 결과는 좋게 나왔고요. 네. 작년도에 한 456억 이제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 2023년도에. 예, 2023년도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네. 한 30% 정도 더 업이 돼가지고 최고 매출 경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상장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인터뷰도 많이 했고,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오버레이 장비를 주려고 네. 하는 회사였다. 예, 그리고 상장 당시만 해도 이제 고객군이 이제 좀 이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예.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고객군도 굉장히 넓어졌고 예. 장비군도 많아졌는데, 일단 회사에서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오버레이 장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게 무슨 장비, 어떤 예. 역할을 하는 장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오버레이 장비라고 하는 걸 여러 군데로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이제 그 패턴을 계속적으로 이제 쌓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XY축으로 이제 봐주는 게 좀 오버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우선적으로는 그거는 사실 이제 메인 공정, 그러니까 노광기에서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메트로로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노광기가 제대로 노광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피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광기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 네. 측정 장비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초창기 회사가 설립이 됐었을 때 네. 사실 오버레이부터 시작은 했지만서도 오버레이도 하이엔드 오버레이하고 패키지 오버레이 네. 두 가지로 좀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키지 오버레이 쪽에서도 요번에 이제 많은 결실을 좀 얻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뭘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까?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반 현미경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정도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술, 이제 카메라 기술하고 좀 이제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뭐 샌드위치 이렇게 싸울 때도 이렇게 빵의 각을 잘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케이크 만들 때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반도체는 당연히 반도체도 이렇게 계속 예. 쌓아서 올라가다 보면 예. 그 위에 층과 아래 층이 딱 제대로 붙어야 될 때가 잘 붙어야 된다라는 예. 건데, 그걸 봐주는 예, 그거를 이제 봐주는 거죠. 설비이다. 예. 인데 그 설비, 이런 설비 하는 회사가 사실 세계적으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2개 회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로스 제외하고요. 예, 예. 네. 오로스 제외하고 2개 회사인데 네. 상당히 이제 글로벌화이저 업체 이제 2군데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네. 그만큼 오버레이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그 엄청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상장할 때는 제가 그때 질문 드렸던 내용은 고객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너무 불안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고객 상당히 좀 다양화됐고요. 네. 2022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네. 그 한 군데라고 하는 이제 그 고객사가 네. 사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21년까지는. 네. 근데 23년도죠. 23년도에 그 저희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네. 매출 비중이 거의 한 전체 한 50에서 60% 정도 네. 차지해서 중국 쪽의 고객사까지 다양성을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23년, 24년에 걸쳐 가지고 그 국내 그 한 군데 업체 말고의 또 큰 이제 그 고객사 쪽에도 네.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지금은 사실상 지금 한 4대 4대 2 정도.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그 고객사가 네. 이제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4, 4. 그 그렇군요. 다음에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 2.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그 다음 달이나 그 정도 되면은 네. 이제 그 고객하고 이제 비즈니스
연계가 되거든요. 장비가 들어왔다는 게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평가 호기에 이제 들어갔고요. 네. 그 결정이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결정 난다. 결정 나면 거기도 뭐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에 오래를 쓸만한 뭐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 회사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인터뷰 할 때도 네. 그쪽 이제 메모리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네, 그쪽 이제 메모리 업체에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메모리 업체가 사실 그 작년까지 좀 어려웠지만 네. 작년 말부터 이제 투자금이라든 그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장했습니다. 네, 네. 예,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신규 팹도 이제 그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쪽으로 저희들 장비가 이제 추가 이제 수주가 얻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6세대 OL1000N 예, 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6세대, 세대를 이렇게 뭐, 지금 6세대라는 건 앞에 5세대까지 있었다는 예. 얘기인데, 예. 뭐가 그렇게 더 좋아지는 겁니까? 세대가. 6세대로 가면서 네.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듀얼 카메라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아래 마크를 읽어주는데 네. 그거를 이제 스루풀 로스 없이 한 번에 읽어줄 수 있게끔 듀얼 카메라를 저희들이 네. 월드와이드 최초로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도성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네. 그 다음에 스루풋이라든가 그 다음에 패턴을 읽어줄 수 있는 그 퍼포먼스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사실상 사실상 국내 이제 메모리 고객사 쪽에 네. 저희들이 글로벌 경쟁 회사를 누르고 네. 사실 마켓시어 100%를 요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두 군데 다요? 아니요, 한 군데. 한 군데가?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이나 뭐 이런 경쟁사 말고 네. 우리 회사 거를 다 가져갔다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 그 부분을 좀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기술력은 정말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번에 작년에 좀 일본 쪽에 들어간 것도 사실 일본 고객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좀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뭐 솔직히 말해서 안 좋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요번에 저희들의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봤었을 때 상당히 놀라워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경쟁사의 최신 장비 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상당히 고객이 이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노광장비 옆에 붙어서 이제 그 오브레이를 측정하는 예. 그 6세대 OL1000N 뭐 예. 그 전에 뭐 900N 뭐 이렇게 예. 뭐 있었을 텐데 요 설비군이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뭐 얼마인지 공시는 안 났지만 예. 뭐 600억 이쪽 저쪽이라고 생각하면 예.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하이엔드 오버레이 쪽으로 한 거의 한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 60%. 예. 지금 전공정 장비 옆에 붙어서 노광장비 옆에 붙어서 하는 뭐 1000N 같은 거를 하이엔드 오버레이라고 회사에서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군요. 예, 예. 그게 60%가 예. 좀 넘는 수준. 예, 좀 넘는 수준이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나머지 이제 40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 그게 다 이제 새로 만들어졌거나 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장비들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게 고객의 확대 또 설비의 확대, 설비 종류의 확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오로스를 계속 그 팔로우하면서 기사나 이런 걸 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이엔드 오버레이 말고 어떤 예. 설비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시장 쪽에서 어드밴스 3D 패키지라든가 HBM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의 MI 설비를 우리 쪽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차지를 해보자. 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었고. 준비를 했었군요. 네. 네. 그래서 한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23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점이 조심스럽게 HBM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였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희들은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오버레이 설비도 있지만 사실상 어드밴스 3D 패키지나 HBM 쪽에서 쓰고 있는 MI 설비라고 하는 게 네. 2D, 3D 인스펙션, 네. 그 다음에 오버레이 설비, 네. 그 다음에 워피지 설비, 워피지 설비. 그 다음에 티크니스 설비, 티크니스 그 다음에 설비. CD 메저먼트. CD 이렇게- 메저먼트는 뭐죠? CD 메저먼트는 이제 그 선폭을 재는 거죠. 아, 네. 그렇게 5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상 오버레이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던 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피지 설비를 저희들이 좀 하기 시작해가지고 음. 작년에 좀 많이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워피지 살균 이 휘어진 예, 휘물 이제 웨이퍼의 휘물 이제 보는 거죠. 그거 어떻게 봐요? 이쪽하고 이쪽을 재는 건가? 경쟁사 같은 경우 라인 스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인데 네. 저희들은 하나의 광학계로 원샷에 봐줍니다. 아, 원샷으로 봐주다 보니까 경쟁사보다 이제 스루풋이 우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엄청난 두께가 있다고 5mm 정도의 두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웍을 저희들이 이제 문제없이 측정 가능하고요. 그 측정은 어떨 때 씁니까? 실제 다양하게 쓰겠죠. 패키지 공정에서 매 레이어마다 측정을 해줘요. 워피지는. 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수 부분이라든가 많은 거고요. 네. 그래서 웍을 저희들이 측정하게 된 거고, 단지 이제 웍을 측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멀티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D, 3D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이제 고객사 니즈가 있어가지고 특화된 그 2D, 3D 인스펙션을 저희들이 올해 출시를 할 겁니다. 올해. 예, 올해 네. 이제 그 전반기에 이제 출시를 해서 고객이 이제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어차피 고객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HBM 쪽에 DRAM들을 계속 쌓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되게 갭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 갭이. 뭐 8단이면 그 중간에 중간에. 그 하이트를 좀 측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실제 패턴이 형성되기 전에 네. 뭔가의 깊게 파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거기가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브릿지는 없는지 네. 그런 기술력들, 네. 그런 이제 복합 다양한 기술 부분들을 이제 적용해서 올해 이제 5월달에 출시하는 게 2D, 3D 인스펙션이라고 그렇군요. 하는 모델명은 뭐 MT30T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그럼 뭘로 재요? 아까 뭐 광학을 활용하는 겁니까? 예, 광학을 활용을 합니다. 광학을 예, 활용해서. 똑같이 이제 광학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광학 기술이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광학 기술을 그거를 측정을 해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2D, 3D 인스펙션. 네. 그다음에 디스크니스 같은 경우는 두께를 두께는 저희들이 이제 4년 전 이제 그 상장할 때부터 한다고 했죠. 예. 네. 하고 있고, 네. 올해 아마 하이엔드 쪽하고 8인치 쪽에서 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 그래서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패키지 티크니스 쪽에도 이제 그 적용을 하려고 좀 움직임은 있고요. 방망의 두께도 잴 수 있고, 이건 예. 하이엔드 쪽이고, 예. 패키지 쪽은 아까 지금 얘기하신 8인치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요, 패키지 쪽도 네. 티크니스를 좀 재는 그 방막을 재는 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쪽은 이제 티크니스 장비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네. 실제 하이트를 재는 놈은 네. 이제 다른 이제 광학기를 써가지고 네. 그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MT30T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CD 매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셈이라든가 네. 그런 걸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네.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오버레이 장비에서 옵션으로 네. CD 메저먼트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분들 쪽에서 취향에 맞게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금 어드밴스 3D 패키지 쪽의 컨셉은 네. 한 가지만 측정해서 한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패키지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이엔드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면적 대비. 네. 하다 보니까 한 장비를 넣더라도 그 장비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써가지고 고객이 맛깔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멀티 장비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전략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오버레이에서도 CD도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워피지에서도 실제 이제 로그레이드 이제 하이트도 이제 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T30T는 좀 더 하이그레이드 하이트를 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티크니스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예. 다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예,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좀 드는군요. 그리고 또 본질 기술을,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어떤 영역에서 고객사가 요청을 하면 또 뭐 그런 걸 또 만들 수 있는 역량도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까 뭐 2D, 3D 인스펙션 같은 경우도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예. HBM의 그 중간에 예. 이 두께를 잰다고 해야 되나? 공간을 재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고객들도 요즘에 이제 HBM 하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네. 사실 MI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2023년부터 MI 기술 필요하네 라고 하는 게 좀 부각이 됐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공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측정해야 되냐 저런 것도 측정해야 되네. 그런 이제 니즈들이 있다 보니 네.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서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개발을 해서 고객하고 평가를 하고 제공을 하는.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 매출 얼마나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한 30% 정도.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좀 하반기에 네. 고객사의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목표 부분이라든가 네. 이때까지 지금 이제 팟캐스트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 그 24년 대비 네. 한 뭐 30% 정도? 30% 정도요.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때까지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매해 30%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작년에 한 600억 이쪽 저쪽 뭐 잘 모르겠지만 예. 했다고 치면 예, 내년에 한 700 뭐 억원대 중후반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달성하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내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거는 뭐 일단 지난 거니까 예. 올해 매출이 한 30% 정도 예. 성장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 것은 예,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이엔드 그 오버레이 장비의 어떤 고객의 확대, 예. 그거의 판매 확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그 패키징 쪽에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이런 신규 설비군의 어떤 매출 확대인 겁니까? 아니면 양쪽이 또 공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쪽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 하이엔드 오버레이는 어떤 고객사의 이제 마켓 시장 100%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안정적인 부분을 고객사한테 이제 그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출 증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패키지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37%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으로 아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거 준비를 참 잘했네요. 아우, 예. 그거는 정말 사실 그거를 처음에 상장할 때도 그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패키지 쪽으로 네, 하겠다. 네, 네. 그때는 근데- 뭐 이렇게 뭐 예. 그거를 보시던 고객사 쪽에서 이걸 왜 하냐. 어. 막 이런 이제 의견도 있으셨는데 네. 지금 이제 만나는 고객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정말 그때부터 음. 너희들이 이거를 준비를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매출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일본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본 쪽이 사실상 전체 이제 장비에 대한 매출 부분으로 투자 부분으로 봤었을 때 네. 일본이 거의 50% 성장합니다. 전년 대비. 예, 전년 대비. 그렇군요. 예, 어. 뭐 대만 같은 경우는 한 30% 수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 수준에 이제 그치지만서도 음. 기본적으로 일본 쪽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음. 뭐냐면은 뭐 TSMC의 이제 그 구마모토 네, 쪽에 있는 거와 네. 그 다음에 이제 라피더스라든가 또 키옥시라든가 이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쪽 부분으로 아마 매출 증대에 대한 이제 기대성이 좀 조성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에 좀 힘겹게 좀 들어가긴 했지만 네, 인정받기까지 힘겨웠지만 네. 좀 힘겨웠더라도 그 결실이 좀 오래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매출 상승이 큰, 예. 특히 일본 고객사의 예. 하이엔드 오버레이 예. 장비에 대한.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그 3D 스태킹이라고 해가지고 네, 3D 낸드 쪽에서도 IR을 쓴 오버레이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좀 퍼스트 벤더로 경쟁사를 따돌리고 퍼스트 벤더로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아마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이제 2026년부터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서도 네, 사실 올해 또 양산 또 진행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지금 3D 스태킹이라고 하는 게 지금 표면에 나온 거는 3D 낸드 쪽. 하지만서도 3D 디램도 나올 것 같고 3D 스태킹이라는 건 뭘 그러니까 모놀리틱하게 그냥 쭉 올리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웨이퍼 투 웨이퍼를 붙이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거기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뭐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죠, 그게. 지금 기옥시아에서 새로 나온 거는 셀 패릭이 따로 해서 붙였던데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YMTC인가 거기도 그 엑스 스태킹 같은 거. 그렇고. 예. 글로 가는데 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를 좀 붙일 때도 예. 필요하다라는 얘기. 예. 그 실리콘 웨이퍼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IR을 써주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3D 디램에서도 이제 쓰여질 거고, 네. 나중에 3D 로직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을 때는 한 팹당 한 많으면 한 3대까지도, 그 다음에 뭐 2대 정도가 아마 노멀하게 나올 것 같고, 네. 하게 되면 IR 오버레이에 대한 시장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퍼스트 벤더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요?
국내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도 한 군데 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또 해외 좀 메모리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고객사가 한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 전망으로 보면 이제 약간 전년보다 한 20-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전망은 예. 나오던데 여기는 업다운이 좀 있어요, 중국은. 업다운은 있지만 네.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미국 제재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이렇게 뭐 늘리고 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쪽에서도 특화된 패키지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중국사 고객, 중국 쪽 고객하고 좀 디스커션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이엔드 오버레이 쪽으로 중국 고객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그쪽에 이제 패키지라든가, 네. 특히 이제 IR 오버레이, 패키지 오버레이, 네. 그 다음에 워피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중국 고객하고 좀 디스커션해서 네. 그쪽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장비 군도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거 보면 R&D에도 비용을 또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상장하고 나서부터 네. 뭐 티크니스 쪽이라든가 또 네. 패키지 쪽이라든가 네. 사실 이제 준비하느라고 좀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 사항이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결실을 제가 좀 감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25년부터 올해부터 네. 특히 이제 26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2030년까지 글로벌 MI 쪽 예. 탑 5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 비전은 언제 과거에도 얘기를 하셨나요? 이 비전? 작년에는 좀 말씀을 못 드렸었고요. 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저희들의 직원들과 저희들의 이제 그 대표님과의 꿈은 뭐냐면은 월드와이드 퍼스트 벤더가 되는 게 퍼스트 밴더가 꿈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뭐 2030년까지 뭐 이루어지지는 않을지언정 근데 IR 오버레이가 퍼스트 벤더로 입성을 한 것처럼 네. 이게 작은 이제 결실이지만서도 네. 저는 이제 IBO 오버레이의 퍼스트 벤더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어드밴스 3D 패키지 쪽에서의 퍼스트 벤더라든가 이건 실제 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준비 사항을 봤었을 때. 네. 해서 2030년에는 무조건 글로벌 이제 MI 업체 넘버 5까지 좀 들어가겠다. 넘버 5는 뭘로 측정해요? 매출로 측정합니까? 매출로 측정을 해야죠. 얼마해야 넘버 5 됩니까? 한 기본적으로 한 5천억 이상은 좀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5년 남았는데. 예,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꼭 잘 이뤄나가시길 바라시면서 올해 목표 30% 성장도 전년 예. 대비 예. 잘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